수학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뭘 준비를 해왔어? 예전 기출 문제들. 이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예전에 굉장히 자주 나왔거나 아니면 좀 접근이 좀 어려워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문제들, 그런 거 위주로 선생님이 좀 뽑아왔거든. 그런 거 선별해 왔으니까 혹시라도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 이 수업 영상 잘 듣고서 저거 내가 이제 알아둬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거 잘 기억해서 이번 시험도 역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 거냐면 이게 23년도 거야. 그래서 23년도 거 문제를 보면 대부분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워낙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넓이 문제지. 자,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자, 가로의 길이가 28이고 세로의 길이가 16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이 있는데 폭이 일정한 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길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가 288인데 이 길의 폭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네, 2차 방정식이 활용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길의 폭을 물어봤고 그걸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와 있지 않으면 일단 길의 폭을 x라고 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땅덩어리 부분이겠죠?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288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만들 건데, 이 문제 포인트는 그거잖아. 이 상태 그대로 그림을 보지 않는다. 어떻게 만들 거다?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땅덩어리가 길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 길을 다 땅을 이렇게 붙일 거야.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쪽으로 붙여.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걸 다시 또 위로 당겨서 옮겨다 붙이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 길의 폭이 x, 길의 폭이 x가 되면서 땅덩어리가 여기가 다 뭉쳐서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28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다 풀었죠. 땅 넓이 288인 거를 이용해서 식을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이 땅의 모양 직사각형이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원래 28짜리였어. 근데 그 중에서 x만큼 길을 냈으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28에서 x만큼을 빼줘야 되고, 원래 전체 길이가 16짜리였어. 16짜리였는데 역시 x만큼 길을 냈으니까 그걸 빼주면 세로의 길이는 16-x가 돼서 요 식의 땅의 넓이는 28-x 곱하기 16-x를 한 게 288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지? 전개하면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4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6 곱하기 28을 하면 얘가 4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288. 그럼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44x에 플러스 200은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488 아니네요. 뺄셈 잘못했네. 448에서 288을 뺀 거야. 그럼 160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곱해서 160이 되고 더해서 44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곱해서 플러스가 나온 거니까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부호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숫자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0이고 4가 있으면 곱해서 플러스 160 더해서 마이너스 44가 나오네. 그래서 얘는 x 빼기 4하고 x 빼기 4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은 4 또는 40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x는 길의 폭이고요. 이 길의 폭은 아무리 넓더라도 16을 넘어갈 수는 없죠. 맞습니까? 아니 땅덩어리가 세로의 길이가 16인데 거기다가 길을 내는데 그 길을 16보다 더 크게 낼 수는 없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구해진 x의 값 두 개 중에서 40은 안 돼요. 그래서 길의 폭은 얼마가 될 거다? 네, 4m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의외로 이렇게 길을
땅을 한 군데로 모여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하고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문제 골라봤고요. 다음 15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역시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은 자, 2차 함수 y는 4분의 5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함수에서 a점, b점, O점을 가지고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뭐 딱 보자마자 어렵지는 않다라는 건 알겠죠. 네, 왜냐면 우리는 좌표만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해. 뭐냐면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어쨌든 우리 밑변 높이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그 밑변이라는 게 바로 요 길이가 밑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높이라는 건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높이가 될 거야. 됐어? 그럼 이 밑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각각의 점의 좌표야. 맞니? 그랬을 때 5점, 점 5는 어차피 원점이니까 얘는 0,0인데 나머지 두 개의 좌표가 안 나와 있고요. 그럼 그 좌표를 구해주는데 걔네들의 이름은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B점을 뭐라고 불러? 이 B점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얘는 X절편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식에서 X절편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B점의 좌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A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아예 꼭지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그냥 어설프게 꼭지점 하면 안 돼요. 꼭지점이라고 준 거니까 얘가 꼭지점인 거야. 그래서 A점은 이제 꼭지점이니까 우리가 꼭지점의 이제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X절편부터 구해볼까요? X절편 어떤 걸 X절편이라고 한다? y의 값이 0일 때의 x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y자리에 0을 집어넣어. 그랬을 때 x의 값 구하는 거니까 y자리에 0 집어넣는 순간 함수가 방정식으로 변해서 4분의 5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다.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전체적으로 4를 곱하고 그리고 5로 나눌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x의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맞니?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0 또는 4가 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0이 바로 원점 말하는 거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b점의 좌표는 x가 4고 y가 0인 4,0이 되는 거야. 됐어? 밑변 나왔네요. 0부터 4까지 길이 4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의 길이를 구할 건데, 세로가 아니라 높이의 값을 구할 건데, 이 높이를 구하려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지점을 구하는데,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5x제곱 마이너스 5x가 있을 때,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푼다면,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지. 물론 그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맞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꼭지점에서 xy 값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x좌표는 축의 방정식을 의미를 하고 y좌표는 그 축의 방정식의 값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거든. 됩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중3 과정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게 맞지만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푸는 것 자체가 시간 소모적인 일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익숙하게 뭘 이용해서 그쵸 축방을 이용을 해서 축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꼭지점을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해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서 먼저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자 우리 축방 구하는 방법이 뭐였니? 축의 방정식은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 x의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되니?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는 자 앞에 있는 a자리 그죠? x제곱의 개수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5가 될 거고 그거 분의 b니까 x의 개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번분수를 해결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야. 내가 여기에다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그놈의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말고 축방을 이용해서 꼭지점 구하는 거, 꼭지점 x좌표 구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y좌표만 구하면 되죠. 그럼 y좌표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꼭지점의 x좌표를 x에다 집어넣어. 그럼 그때 순서상 y가 나오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5 플러스 선생님 뭐 계산 잘못했나? 아 미안 선생님이 식을 잘못 썼구나. 왜 계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냐면 이거 계산했을 때 y의 값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음수로 나와야 되거든. 그죠? a좌표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y좌표가 음수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수로 계산이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뭘 잘못 봤어? 여기 계수 잘못 봤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b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2가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아예 그렇네. 여기서 이미 느꼈어야 되네. 뭐를? x 값이 지금 양수 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죠? 네. 그래서 x는 2고요. 그럼 x에다 2 집어넣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문제 뭐가 돼? 2 집어넣었으니까 4, 5 빼기 10 해가지고서 여기가 마이너스 5 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좌표 나왔으니까 이제 높이도 구한 거야. 근데 높이는 길이죠. 얘는 좌표고요. 우린 길이로 봐야 돼.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5칸 떨어져 있으니까 길이는 5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 4, 높이 5, 거기에 2분의 1 해줬으니까 넓이는 10 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15번 문제 해결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19번. 자, 19번 문제도 역시 별건 없는 문제인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함수, 2차 함수 식 구하기 문제예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나온 문제지.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가 9점을 지날 때 A, B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문제 너무 쉽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이 문제에서 특징적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함수에 다 공통이야. 너네가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고 지금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배울 거거든. 근데 그런 함수들을 문제를 푸는데 이런 말이 보여. 어떤 말? 지날 때라는 말이 보여. 지날 때. 혹은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말이 보여. 이 말이 보이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져오는 거야. 알겠니? 딴 생각하지 마. 함수 문제를 푸는데 저 말이 보여? 그럼 무조건 대입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점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니까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점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니까 역시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러면 당연히 점 두 개를 각각 대입을 할 거니까 식이 몇 개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길 거고 내가 모르는 미지수 A, B 두 개가 있으니까 식 두 개 있으면 연방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대입해봅니다.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5 그러니까 얘는 4A 플러스 2B는 6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약분이 가능하지만 일단 내비둘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어넣으면 16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은 마 1. 그래서 16A 마이너스 4B는 0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거 문제를 풀 때에는 약분을 통해서 숫자를 줄이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위에 거는 우리가 2로 나눠서 2A 플러스 B는 3이라고 쓸 거고 아래 거는 4로 나눠서 4A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연립방정식 두 개 더 하면 되죠. 그래서 6A는 B가 없어질 거고 3이 되니까 A의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A 값 구했으니까 이제 B 값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A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B가 2 이렇게 될 거다. 됐어요? 따라서 A분의 B는 2분의 1분의 2가 될 거고 번분수 해결할까요? 앞에서도 번분수 나왔었는데 그때는 설명이 좀 길어져서 넘어갔는데 우리 이런 번분수 해결하는 방법 A분의 B분의 C분의 D가 있으면 요렇게 곱한 게 분모 요렇게 곱한 게 분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푸는 거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죠.
A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푸는 건 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요게 숫자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식으로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도 앞으로 많이 접할 거거든. 그래서 식으로 들었을 때는 저런 식으로 풀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 더군다나 쟤는 각각이 다 하나씩밖에 없지만 막 다항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하냐면 두 개의 분수가 있을 때 두 분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분모를 없앨 거고 여기서도 분모를 없앨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동시에 없앨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분모를 없애려면 A를 곱하면 되고요. 여기에 분모를 없애려면 C를 곱하면 되니까 동시에 없애려면 AC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곱해주니까 여기 A가 약분돼가지고서 똑같이 BC가 나오겠네. 여기에 C가 약분되니까 똑같이 AD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번분수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분수를 써져 있는데 번분수가 써져 있는데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여기에 있는 요 2밖에 없죠. 분수가 지금 요렇게 하나 써져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1분의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1이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분모 2만 없애주면 되니까 위아래에다 얼마씩 곱하자? 똑같이 2씩 이렇게 곱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얘 2 곱하면 약분해서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2는 4 이렇게 해가지고서 A분의 B의 값은 4, 2번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네. 번분수 선생님 저는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이게 훨씬 더 편한데요? 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3 다니고 그만둘 게 아니거든. 고등학교 가서도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번분수 해결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함수 문제를 푸는데 위의 점이라는 말이나 지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식에다 대입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20번 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야. 자, 평행이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항상 강조를 하죠.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평행이동 문제는 꼭지점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림을 가지고서 x축의 방향은 이만큼, y축의 방향은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식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죠? 일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고. y는 문제 정리부터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었다. 이 a, b를 찾고 싶은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평행이동 꼭지점 이용할 거야. 그래서 봐봐. 이 함수는 꼭지점이 딱 보이죠? 뭐예요? 얘 기본형이야. 0,0이야. 맞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이라는 말뜻이 뭐야?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시켜라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꼭지점도 이런 방식으로 이동이 됐겠지. 그러면 0이라는 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이라는 점을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3이 되겠네. 됐어? 그럼 끝난 거야. 왜 끝난 거야? 아니 꼭지점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식을 찾아라 라는 말이잖아. 그럼 나는 이 꼭지점을 보고서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평행이동 모양이 변하면 안 돼. a의 값은 똑같으면서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좌표가 3이 되는 식이었겠네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해주면 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곱해가지고서 더하기 3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5가 될 거다.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 평행이동 꼭지점 이용하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눈에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방법까지도 같이 익혀두시면 문제를 한눈에 보기 편하고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제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는 이렇게 되네. 요거는 너네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딱 봤는데, 그래프를 줬어. 근데 그 그래프를 줬는데, 그 그래프가 숫자가 써져 있으면, 식을 구해라 라는 말의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숫자, 그래프 안에 막 숫자가 써져 있어. 그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 그런데 지금처럼, 뭐 숫자가 하나도 없네. 그지? 그럼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야? 얘는 부호를 결정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부호 결정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됐습니까? 자, 그럼 부호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차 함수의 그림을 그린 거래. 근데 그 1차 함수를 보고서 요 놈을 보고서 그 부호를 결정을 하는데 요거죠 요거? 요 자리가 무슨 자리? 기울기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요 자리가 y 절편 자리.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y절편, 이 그림의 기울기랑 y절편을 보고서 a, b의 부호를 결정을 하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결정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기울기라는 놈은 이거 그림의 방향을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지. 맞아요? 기울기의 부호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 오른쪽 아래로 가? 얘는 0보다 작겠구나. 됐어? 근데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에 누가 써 있었어? A가 써져 있었잖아.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Y절편의 기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Y절편은 원점 위에 생기는 여기가 바로 Y절편이네. 요 Y절편이 원점 위에 있어?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네. 맞니? 근데 그 Y절편에 있던 애가 누구야? B였어. 그래서 B는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거를 처음에 쓸 때 그냥 A, B라고 안 쓰고 기울기 Y절편이라고 썼는지 이게 좀 중요하지. 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Y는 AX-B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한 방에 A와 B의 부호를 결정해야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조금 긴장하거나 생각을 잠깐 방심하는 순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문제를 풀 때 A와 B의 부호를 바로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기울기와 Y절편에 해당하는 부호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걸 써놓고 Y절편에 해당하는 걸 써놓고 그 Y절편에 해당하는 게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림에 맞는 부호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A는 상관이 없네 나 B를 바꿔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B의 부호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쓰는 게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에도 실수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한 방에 A, B 구하지 말고 기울기와 Y절편에 해당하는 애를 가지고서 부호를 결정을 한다.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문제에 맞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일단 맞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요 2차 함수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그럼 뭐냐면 사실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은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죠. 맞아요? 근데 2차 함수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꼭지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Y절편까지 알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물론 이 문제는 Y절편이 없더라도 그림이 어딜 지나는지 딱 결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요거까지도 구해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자, 해봅시다. 2차 함수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x제곱의 개수야. 그러니까 a의 부호를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아까 a의 부호를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었어. 방향이 결정이 됐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2차 함수는 방향이 뭐야 된다? 그렇지. 위로 볼록이 돼야 될 거야. 됐지? 다시 이제는 꼭지점 갑니다. 이 함수의 꼭지점은 뭐가 되냐면 완전 제곱수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하지? 뭐가 돼? 마이너스 b, ab가 되겠네. 그럼 이제 이놈의 부호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b의 부호가 양수였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부호가 뭐여야 되냐면 마이너스일 거고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서로 부호 다른 거 곱했으니까 얘도 부호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아.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3, 4분면 어딘가에 있으면서
위로 블록한 함수니까 그럼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1하고 2는 지날 수가 없고 3하고 4, 3면은 지난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나오겠는데 저게 그나마 방향과 위치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림이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쳐봐. 꼭지점은 그대로 3, 4분면인데 방향이 아볼이야. 그럼 아볼이면은 그때에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지 원점 위를 지나는지 원점 아래로 지나는지 이게 결정이 돼 안 돼? 요게 결정이 안 돼. 그래서 저걸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y절편이거든요. 그래서 y절편의 부호까지 알면은 좀 더 그림이 정확해진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은 뭐가 되냐면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ab 제곱 플러스 ab가 얘가 지금 y절편이거든. 맞아요? 그럼 이 y절편의 부호는 이거 고상표를 받으면 되지만 이거 a를 묶어서 보면 이렇게 되지. b제곱 플러스 b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두 개의 곱인데 하나는 a고 하나는 b제곱 플러스 b인 거야. 그지? 근데 두 수를 곱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였어. b제곱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건 플러스였어. 그러니까 얘네들 곱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음수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y절편이 원점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아래쪽에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원래 잡혀서 아까 그림 나서 오류가 안 생기지.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인 함수를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y절편 이렇게 해서 원점 안에 생기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쭉 풀이를 해줬는데 뭐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 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 해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다른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까지도 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시험도 우리 100점 맞아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